이 밀양 성폭행 사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무려 1년 동안 자행된 성폭행의 악몽입니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전시회나 있는 일이 아닌가?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4살 소녀가 자의로 합의서 써줄 리는 없잖아요. 총체적인 난국이었던 거예요. 교육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미친 거죠.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있었나요? 없죠. 피해 학생의 부모님조차도 네가 안 왔으면 되잖아요. 울산에 사는 애가 뭐하러 밀양까지 오는 거야. 판사가 또 빼줘. 여자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남자가 그러지. 질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따라다니지. 야동을 이제 본 게 아니라 입으로 말한 거죠. 입으로 짓거린 거죠. 현피뜨라는 건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왜 자꾸 나라를 걱정해. 십시일반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게 된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이 밀양 성폭행 사건, 저도 사실 제가 2004년도면은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하고 있던 때여서 이렇게 자세하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양 사건,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신상 공개가 경쟁하듯이 이제 막 우후죽순처럼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자, 그럼 사적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듣고만 있어도 생각의 힘이 저절로 쑥쑥 커지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사건을 우리가 오래된 사건이니까 물론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스토리를 들어보시죠.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고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냐면요, 2004년이에요. 2004년 12월에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 밀양이 발칵 뒤집힙니다. 밀양 지역의 남자 고등학생 41명이 울산에 살던 중학교 3학년 여학생 1명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왔다는 믿기 힘든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가명을 쓴 거죠. 수진이를 창원의 자취방으로 불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가해자들은요, 밀양에 살고 있고요. 가해자들은 고등학생이고요. 이 피해 여학생은 중3이고, 이 친구는 울산에 사는 친구예요. 무려 놀랍게도 1년 동안 성폭행을 한 거죠. 몇 명이? 여기서 이제 41명이라고 해요. 41명이. 이것만 들어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자, 가해 학생의 숫자가 계속 불어났어요. 41명이었는데 계속 이제 직접 가담자가 있고 간접 가담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간접 가담자까지 하면 1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또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때리는 일도 있었답니다. 근데 여기서 때린다고 하면은 그냥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때린다는 행위 자체가. 근데 어떻게 때렸냐면요, 새 파이프로 무릎을 계속 때려서 멍들게 했답니다. 이건 그냥 멍이 드는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 쇠파이프는 조폭 영화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 하면 허리띠로 막 때렸대요. 허리띠. 이거야말로 고문이죠, 이런 거. 가해 학생들은 수진이의 주머니를 털어서 차비를 뺏기도 하고 삥 뜯기도 했고요. 이 행위만 놓고 보면 공갈이죠. 이거는 상해고 이것만 보면 상해. 근데 여러 명이 했으니까 다 특수자가 붙어요. 특수상해, 특수공갈, 특수강간이죠. 특수자가 붙는 짓을 한 거죠. 그다음에 옷을 벗긴 채 휴대전화를 들이대기도 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불법 촬영한 거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카메라를 왜 들이댔겠어요? 옷을 벗기고. 협박하려고 만드는 거죠? 내 말 잘 들으라고. 그리고 요게 또 유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얘네가 한 짓이요, 어마무시해요. 여기서 이 중에 행위 하나만 해도 대단한데 이거를 1년 동안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했죠. 피해자 어머니 인터뷰인데요. 휴대전화 동영상을 찍어왔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대요. 실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끌려다니게 된 거다. 끌려다니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폭행도 있지만 불법 촬영물 유포, 그런 폭행 속에서 어쩔 수 없이 1년 동안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거죠. 성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진다는 건 14살 소녀에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거는 14살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끔찍한 일이고 공포스러운 일이겠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리에 맞는 생각을 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된 거죠. 무려 1년 동안 자행된 성폭행의 악몽입니다. 1년 동안.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아니, 이게 전시회나 있는 일이 아닌가?
한두 명도 아니고요. 44명한테 윤관을 당했다는 건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너무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네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 수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와 이모가 추궁을 하니까 수진이는 그동안 겪은 참혹한 일을 털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사건이 이제 불거졌습니다. 어머니와 서울로 온 수진이는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자살 시도도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일단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선 더 이상 살기 어려우니까 서울로 이사를 갔지만 이게 그 공포스럽잖아요. 그런 내가 그런 피해를 받았다는 것들이 트라우마가 계속 생각이 날 거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래서 자살 시도도 했고요. 근데 이제 가해 학생 부모는 뭐예요? 가해 학생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범죄, 강간? 막 그런 흉악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니 이 사람들 뭐 하겠어요? 당연히 합의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합의서를 얻기 위해서 수진이에게 집요하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연락 못 해요. 하면은 2차 피해로 바로 걸리거든요. 그리고 경고 먹고요. 그러면 오히려 사건 처리에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직접 연락할 수 없어요, 지금은. 자, 아버지와 울산으로 돌아온 수진이 가해 학생들에게 합의서를 써줍니다.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거기서 합의서를 써줘요. 분명히 변호인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럼 아버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합의서를 써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기사를 통해서는 확인이 안 돼서 아버지가 알코올과 도박으로 빚이 있어서 그랬어요? 집에 돈이 없어서? 충분히 그런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긴 해요. 14살 소녀가 자의로 합의서 써줄 리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옆에서 뭐 강요를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마침 아버지가 옆에 있어서 아버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거든요. 자, 피해자 어머니 말. 매일 새벽이고 밤이고 계속 찾아와서 좀 써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너무너무 계속 괴롭혀서 써줬다고 수진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어머니는 관여한 바가 없어 보여요. 수진이한테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써줬다. 그러나 수진이는 합의해준 걸 곧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정을 이렇게 내비쳤습니다. 이 14살 어린 아이가 이런 범죄를 당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트라우마인데, 합의라는 건 뭐예요? 얘네를 용서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용서.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용서는 어떨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려면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고요, 반성하고요, 사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용서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없는데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합의서라는 건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은 이 학생이, 이 피해자가 합의의 의미를 몰랐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잘못된 조언을 해준 거죠. 잘못된 조언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을 또 당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후회하죠. 합의가 이런 건 줄 알았으면 나 안 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가해자들이 용서를 구한다고 왔는데 비웃음을 치면서 웃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수진 학생의 말이라고 해요. 진짜 너무 황당해서 진짜 기가 차서 가해자 부모들도 싹 다 바뀐 상태였습니다. 진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합의를 해주지 말았어야 할 텐데, 정확한 정보 없이 합의를 섣불리 한 건데 이거는 14살짜리 학생이 합의해줄 수, 이런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기에 개입을 한 걸로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요 아무나 되면 안 돼요. 가해자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지금 피해자의 부모님도 이거 합의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딸이, 내 아이가 그렇게 당했는데 섣불리 그냥 합의해줘?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이 합의라는 부분을 이렇게 해줬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저도 이제 부모가 되고 나서 느끼는 거지만, 그리고 제가 많은 상담을 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그런 상담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정말 아무나 부모가 되면 안 되는구나. 우리 그 출산율, 여러분 출산율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전에 그냥 나는 과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걱정하셔야 되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여러분이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05년, 그 다음에 수진이는 어머니와 함께 전학할 학교를 찾아 나섭니다. 그렇죠.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학할 학교를 찾는데, 찾아간 학교마다 고개를 가로저었대요. 무슨 고등학교 교사, 당시 전학 상담이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이런 학생들은 우리가 좀 꺼려하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그래서 기자가 물어봐요. 그런데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데 점점점.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면이 하여튼 자주시간 저희가 좀 그래요. 이딴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2004년에는요 가해자들, 그다음에 그 부모, 그다음에 피해 학생의 부모, 그다음에 경찰, 검찰, 판사, 담당 교사, 그냥 총체적인 난국이었던 거예요.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아니, 성범죄의 피해자인데 그 피해 학생을 받아주지 않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대요, 걔가.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겨우 전학을 못 가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아. 피해자인데. 그럼 이 사람들, 이 선생의 인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게 있겠지. 그런 기본적인 그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변호인들까지 나서서 교육청에 통사정을 한 끝에야 한 공립고등학교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교육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육청? 통사정을 해야지 겨우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렇게 해서 겨우 전학을 갔어. 좀 안정이 되나 싶었는데 전학 간 지 한 달도 안 돼서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교실로 불쑥 찾아옵니다. 교실로. 이거 미친 거죠. 지금은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은 학교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보안관도 있고 엄격하게 통제하잖아. 잡상인이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 아줌마는 수진이를 찾아서 학교를 물어 갔다는 거는 어디로 갔는지 개인 정보를 물어보니까 다 말해줬다는 거고요. 쉽게 획득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수의실에 가서 너 누구 만나러 왔다 하니까 들어가라고 했겠죠? 몇 반이다 라고까지 얘기해줬을 수도 있죠. 들어가. 교실에서 말짱말짱 거리는데도 아무런 제지도 없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수진이 학생이 기겁을 하죠. 그 엄마를 보고 기겁을 하고 도망가요. 화장실에 숨습니다. 근데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화장실까지 따라왔답니다. 정신이 이제 이상한 거죠. 가해 학생 어머니 혹시 수진이 여기 있니? 화장실에 숨었으니까 혹시 수진이 여기 있니?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진이가 화장실에서 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어린 학생이니까 어른이 부르니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 왜 간 거예요, 여기? 아들이 소년원 처분을 받았는데 그거 기간 줄이려고 가서 탄원서 써달라고 가서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런 수모까지 다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고, 가해사 어머니 말, 아들이 치료를 받고, 치료가 이제 소년법의 장기 소년원이라는 거죠. 이걸 받고 다른 애들은 6후 받았는데 단기를 받았는데 내 아들만 장기를 받았다. 그래서 변호인이 조언해 주기를 피해자한테 탄원서 받아오면은 좀 줄지 않겠냐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변호사, 조언해준 이 변호사, 찾아온 아줌마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일에 충격으로 수지는 휴학을 합니다. 심한 우울 증세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당연하겠죠. 급기야 탈이 날 때까지 음식물을 마구 먹어대는 섭식 장애까지 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진 학생이 당한 일인데, 여기서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어른이나 제대로 된 뭐 시스템이 있었나요? 없죠. 심지어 피해 학생의 부모님조차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어요.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진이라는 학생이 당한 일이에요. 그 어린 학생이. 근데 이제 더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수사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이 사건을 수사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사건 초기에 경찰은 피해자인 수진이의 진술에 따라 성폭력 가해 학생 41명을 잡아들였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수사는 했어요. 1년병을 죽인 여자 중대장은 바로 휴가 갔잖아요. 네, 그러진 않았네요. 그러진 않았어. 오늘 뉴스 보니까는 드디어 입건했다 하더라고요. 여군 중대장님께서 드디어 입건이 되셨답니다. 근데 아직 소환 일정을 안 잡았다.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잡아들여. 막 대대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너무 크니까 야, 다 잡아들여. 일단 피해자가 말하는 대로 잡아들인 거 싹 다 잡아들였어. 근데 싫은 거죠. 얘가 이렇게 신고를 하고 워낙 이게 큰 사건이니까 경찰들이 입장에서 내가 하긴 하는데 못마땅한 거예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다 경찰은 경찰대로, 기자는 기자대로, 검사는 검사대로, 판사는 판사대로 똑같이 다 그냥 이게 용두사미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 한 명은 또 다른 성폭행 사건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고 해요. 근데 아무튼 잡아는 들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수사를 했느냐. 당시 수사를 지휘한 울산지검은 이때는 이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죠. 수사 지휘권이 있으니까. 검찰은 머리, 경찰은 팔다리, 그런 상태로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막 조사를 했어. 근데 41명이나
수사를 해놓고 사실은 더 했죠. 더 했는데 그 중에 20명만 처벌 대상에 올려놓습니다. 20명. 그 중에 10명은 소년부로 보냅니다. 소년부라는 건 소년보호 사건이라는 거예요. 형사 사건이 아니라. 소년부로 보낸다는 것은 보호처분만으로 사건을 끝낸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호처분의 가장 센 거는 소년원 가는 거죠. 즉 어떤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범죄 경력 조회하면은 이거 소년원은 전과가 아니니까 남진 않는데 범죄 경력 조회하면 남긴 남아요. 범죄 경력으로. 만 20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특별 조치인 셈이죠. 소년법은 그렇죠. 검찰은 소년부로 송치한 가해 학생들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고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미친 거죠. 아까 사실관계에서는 뭐였나요? 쇠파이프로 무릎을 때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허리띠로 때렸다고 했어요. 가죽 이거 채찍이에요, 채찍. 그걸로 때렸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반항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대요. 그렇게 인정했어요. 당시 담당 검찰에서. 그리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 그런 이유로 소년부로 송치했다는 거예요. 이거 있죠? 네가 안 왔으면 되잖아. 네가 밀양에 안 왔으면 되잖아. 너 울산에서 내가 뭐하러 밀양까지 오는 거야? 그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그냥 이런 마인드가 기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제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인데요. 그나마 올라간 10명, 형사로 기소된 그 10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인데 각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 기각이라는 거는 이거는 심판할 수 없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청소년 강간이 당시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지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예요. 근데 피해자와 가해 학생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뜻. 그래서 재판부와 검찰 모두 가해자들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굳이 형사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여러분.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검찰은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죠. 기소를 독점해. 이거 되게 큰 권력이거든요. 기소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검찰이 결정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그 중에 하나가 친고죄죠. 친고죄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결정한다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검찰은 기소할 수 없어요. 처벌을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거거든요. 다른 거는요? 예를 들면 뭐 살인 해볼까요? 살인을 했어. 살인을 저질렀어. 근데 피해자가 살인이니까 피해자가 없겠구나. 죽었으니까. 그럼 뭐로 할까요? 상해로 할까요? 상해로 합시다. 특수상해? 이제 뭐로 할까? 야구공으로 때렸어. 그럼 특수상해야. 특수상해인데 피해자가 합의가 됐다고 나 처벌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고 해서 검사가 뭐 공소권 없음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처벌 받아야 돼요. 네. 합의가 됐다는 점에 양형으로 참작이 될 뿐이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청소년 강간은 당시 친고죄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합의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합의됐으니까 이거 처벌 원하지 않는 거네. 그러니까 처벌 못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걸 빼는 거예요. 그리고 기소가 된 사람조차도 혐의는 인정되는데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경찰에서 일부 많이 빠졌어. 검사가 10명만 기소했어. 나머지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뺐어. 근데 또 그 10명 중에서도 판사가 또 빼줘. 판사가 그 10명을 또 소년보호 사건을 넘겼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형사처벌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회계망측한 사건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 십시일반에서 좋은 결과가 난 게 아니라 십시일반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게 된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그 밀양 주민의 이제 의견인데 이런 말 했었죠. 여자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남자가 그러지. 꽃뱀이나 마찬가지지. 돈 딱 물고 합의 보고. 요거. 여러분, 성범죄에 있어서는요, 합의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합의를 한다는 건 합의금을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합의금 때문에 고소를 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내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잘못하면은 정말 이상하게 몰릴 수가 있어요. 이런 꽃뱀이다. 여자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합의한 거 아니야. 돈 받고 합의했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안 좋으니까 그런 데 따라다니지. 이 말은 뭐야? 피해자가 질이 안 좋으니까 그런 데 따라다니지. 점잖은 집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 여학생 같으면 밤에 누가 나와서 그러겠어. 이런 말들. 근데 여기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보면요. 이 밀양 주민들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 그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모든 이 피해 학생이 만난 어른들 중에 단 누구 하나도. 그 당시 우리나라의 뭐 인식 수준일 수도 있고요. 2004년도에. 자, 이 같은 인식은 가해 학생들의 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신들은 피해 학생과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니, 뭐 당연하겠죠. 아니, 그 부모가 그런데, 그 부모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자식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개나 소나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부모가 되면 어떻게 해요? 개나 소나 결혼해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식도 그런 사고방식을 그대로 학습하는 건데, 그렇게 학습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잘못된 걸 모르는 거죠. 배운 게 없는데? 이 행위가 잘못됐다는 걸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좋아서 한 거래요. 44명이 좋아서,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가졌대요. 44명이. 인간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으면 사람으로서 못할 짓이 없다. 부끄러울 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 부모 밑에 그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솔직히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다시 안 만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처음에 그랬을 때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랬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 그러니까는, 아니, 1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지 그랬어. 왜 이제 하냐는 말이에요.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부모 때문에. 지 부모 때문에 이런 괴물이 되는 거죠. 사건 당시 수사는 요란했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이 범죄가, 여기 안에 들어간 범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요란하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요란하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여중대장 사건처럼 깔고 뭉갤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수사는 요란했어. 차라리 요란하지 않았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수사당국의 언론 브리핑도 재빨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제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실제 성씨와 나이, 사는 지역이 적힌 검거 보고서가 유출된 겁니다. 아니, 왜 울산애가 밀양까지 와서 사고를 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귀찮아 죽겠네. 뭐 그런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잘못했겠지. 그런 생각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허술하게 이 자료를 유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경찰 관계자. 이 사건이 얼마나 큰지도 몰랐고, 왜 몰라요? 왜 몰라? 바보예요? 제목이 집단 윤관이잖아. 집단 윤관인데 이게 얼마나 큰지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본인이 경찰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경찰 인생에서 이런 사건 처음이었을 텐데, 근데 이게 얼마나 큰지 몰랐다고? 솔직히 말하면 어련히 알아서 실제 성을 바꾸겠지. 큰 사건이면 늘 바꾸잖아요, 기자들이. 이런 헛소리를 해요. 아니, 누구 하나 제대로 정신 바뀐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아무도. 이럴 수가 있나요? 집단적으로? 자, 경찰의 실수는 계속됐습니다. 실수도 아니죠, 이거는. 실수는 작은 거 아니에요, 작은 거? 작은 거에 실수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수사를 맡은 당시 정모 경장 등 3명이 사건을 발표한 다음날 새벽, 동료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수사 내용을 떠벌렸고, 자리를 함께하던 도미 여성이 이 사실을 인터넷에 알렸습니다. 이 당시 인터넷이 있었구나. 2004년이면 있었나 보죠? 인터넷에 알렸답니다. 자, 이제 이 전모 경장 등 3명이요. 이제 신난 거죠. 그냥 이거를 그냥 변태 성행위로 그냥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사건 사고로 보는 게 아니라 변태적인 성욕을 해결하는 그 정도로 보지 않고는 이렇게 떠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새벽에 술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까지 불러서 술판 버리면서 이걸 떠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끼고 술을 마시면서 이 윤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야동을 이제 본 게 아니라 입으로 말한 거죠. 입으로 짓거린 거죠. 그거밖에 안 돼요, 이건. 또 다른 경찰관 한 명은 수진이를 가리키며 밀양물을 다 흐려놨다. 오씨. 다 대한민국 아니에요? 밀양은 뭐 다른 건가요? 밀양물은 뭐 더 1급수예요? 울산에서 와서 네가 밀양물을 다 흐려놨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실드를 쳐줬는데요. 그분이 요거 말한 그분이 밀양 사람이에요. 동네 한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직원이 아마 훈계를 하면 안 되는데 미친 소리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이는 여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쵸? 이거 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뭐 피해자 2차 가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사건은 또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했죠. 성폭행 피해자가 겪은 수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 경찰은 대질 신문을 한다면서 가해 학생 41명과 수진이를 일일이 마주 세웠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성폭행했냐는 가해 학생들의 당당한 의세에 눌려
수진이는 그 자리에 펑펑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것도 대지신문이라니 세상에. 가림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마주 세웠대요. 뭐 현피 뜨라는 건가? 야 둘이 한번 붙어봐 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우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이라는 걸 한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 그러니까 제 채널이 그때 없어서 그런 거죠. 제 채널이 있었다면 생각에 힘을 기를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저의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프로젝트 이립을 들으셔야 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회에는. 가해자가 더 있었다는 거죠. 가해자가 최대 70명이 더 있었다. 특수강간. 이미 불구속된 41명 이외에 성폭행 당시 망을 보거나 범행에 직접 가담한 30에서 70여 명이 더 있다는 정황이 포착돼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니, 확대하면 뭐 하냐고요. 확대하지 말고 그냥 41명이라도 제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면죄부를 준 꼴이 됐죠. 정리를 하면 여러분 직접 가해자는 44명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건 숫자가 좀 달라서 이 정도 됐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뭐 망본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하면 무려 119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기소가 된 사람은 10명, 꼴랑 10명인데 구속 수사 받은 사람은 구속 재판 받은 사람은 7명, 나머지는 불구속으로 받았고요. 근데 얘네조차도 소년부 송치 결정, 그 다음에 검찰이 한 거죠. 검찰 단계에서는 소년부 송치 20명, 공소권 없음 13명. 이거는 합의됐다는 이유로. 이제 친고죄인데 합의했잖아요. 너 처벌 원하지 않는 거죠. 처벌 원사가 불분명한데 그러니까 공소권 없음. 땅땅땅 쳐서 13명은 이렇게 끝내고 20명은 애초에 검찰이 소년부 송치했고 그래도 경찰이 이 10명은 그래도 좀 처벌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정말 뺄 애들 다 빼주고 10명을 법원에 넘겼는데 기소했는데 이 10명조차도 법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그래서 아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전대미문의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이 반성문 이거 또 회자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 중에 한 명 소년원에 갔다 온 가장 센 처벌을 받은 소년원에 갔다 온 그 친구가 한 말입니다. 2005년 8월 12일자 반성문이라고 해요. 반성문이라기보다는 뭐 자기 소감이죠, 소감. 안녕하세요. 저는 밀양 관련 사건에 대한 학생입니다. 가해자죠. 너는 가해자잖아. 다름이 아니라 땡땡땡 기자님의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에 대한 다음 카페에 어디에서 기자님이 쓰신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관하여 소년부 재판에서 2월 7일날 6호 단기를 받고 7월 29일날 퇴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있었던 거예요? 5개월 있었네요? 소년원에 겨우 5개월 있다가 나온 상태인데 완전 선방했죠? 조상신이 도왔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지만 선방했으니까 그냥 쥐지군듯이 살면 되는데 어떤 기사를 봤나 보죠? 자기 관련된 기사를 보고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받아서 뒷단에는 정의구현하는 거죠. 정의구현. 반성문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이 사건에 관한 것도 나쁜 것은 압니다. 지가 나쁜 건 안 돼요. 사회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정말 나라에 사과라도 하고 싶습니다. 피해자한테가 아니라 나라와 국가와 사회에 미안하다.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발상인 거죠. 밀양이라는 자기 고향에 오명을 씌웠으니까 밀양에 미안하다. 대한민국에 미안하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 피해자도 문제가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죠. 피해자가 문제가 있는 애고 결국 나도 그럼 뭐예요? 나도 얘 때문에 당한 거죠. 소년원에 간 피해를 당한 거예요. 밀양에 올 때 협박을 하였다던데 그 사실이 아닙니다. 협박 안 했대요. 그 피해자가 연락을 먼저 안 했어도. 그러니까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서 지네들이 집단 윤곽을 했다는 거예요. 발음에 대해서 배운 바가 없고 자기의 잘못된 말을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부끄러움이라는 것도 없고 사람으로서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자기가 밀양에 왔다고 저희 친구들한테 이리저리 전화통화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다가 술을 먹게 되고 저희들도 남자이기 때문에 호기심에 이렇게 사건이 난 것 같습니다. 호기심이랍니다. 호기심으로 윤곽했대요. 저희 밀양 친구들과 저 때문에 나라 망신까지 시키고 왜 자꾸 나라를 걱정하실 근본이 아니세요. 지금 아무나 나라 걱정할 필요가 없죠. 범죄자가 왜 나라 걱정해요. 매스컴에 크게 난 걸 정말 죄송하다는 말뿐입니다. 그러니까는 언론에 난 거하고 밀양과 국가에 해를 끼쳐서 미안하다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죠.
그 피해자가 무슨 자살까지 시도하려고 했다던데요. 그 말 못 믿겠습니다. 저희가 이리저리 그 피해자를 만난 상황에서는 그 피해자는 그럴 여자가 아니죠. 그럴 여자가 아니죠. 이런 말을 썼대요. 기자한테 보냈대요. 아니 근데 뭐 얘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뭐. 이런 삶을 살면서 제동 하나 걸리지 않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이때조차도 이런 윤간을 하고 나서도 피해자가 먼저 전화해서 윤간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서 윤간했다. 호기심 때문에 윤간했다. 전혀 교화가 안 됐죠. 당연하죠. 형벌의 목적은 뭐냐면요. 교화예요, 교화. 근데 소년법에서 그 소년들에게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거는요. 그것이 교화에 더 나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전혀 교화가 되지 않았죠. 교화는커녕 이따만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100이나 되는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소년법으로 요만큼밖에 처벌하지 않아요. 1밖에 처벌하지 않아요. 그럼 얘가 나 정말 내가 지은 죄가 100인데 1밖에 처벌받지 않아서 너무 감사드린다. 나는 다시는 내가 이런 죄는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나요? 나는 죄가 아닌데 1이나 처벌받았어라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가 되는 거죠. 이 반성문까지 이렇게 애가 이 밀양 성폭행 사건의 전말? 뭐 전말은 더 있겠지만 이 정도의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처벌 시효가 다 지나서 이거를 우리가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주제, 신상 공개가 시작이 됩니다. 20년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20년 전에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때도 저는 고시원에 있었고, 신림동. 그래서 그런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 경험을 저는 하지 못했어요. 그때 2차 시험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케빈 신성우님, 과음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술 마시면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 술을 끊었죠. 금주한 지 꽤 됐고, 여러분들은 저의 재밌는 모습을 보실 수 없게 된 거죠.